안녕하세요 여러분, 빌딩 언니 변혜인 이사입니다. 부동산을 구하다와 언니네 복덕방과 함께하고 있는 팟캐스트, 오늘 무려 3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인중개사라는 주제를 갖고 저희가 한번 수다를 또 한번 떨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 알파카 부동산 중개법인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박승환 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와, 한번 자기소개 여기? 부탁드릴게요. 네, 정면 보시고. 네. 편하신데 아무데나 보시면 돼요. 네. 편하신 거 맞죠? 네. 네. 안녕하세요. 알파카 부동산 박승환 본부장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변혜인 이사님과 이희구 팀장님께서 팟캐스트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벌써 3번째 또 방송이시고 거기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사실 네. 너무 좀 부끄럽고 네. 공인중개사에 대한 그런 제가 아는 이야기들을 좀 한번 편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채널 소개 한 번만 해주시죠. 네. 빌소굿이라는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많은 좀 관심과 시청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네. 구독 지금 당장 누르러 갔다가 다시 오세요. 네, 어쨌든 지금 빌소그 저는 이름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잘 지으셨다. 감사합니다. 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알파카 부동산 중개법인 30팀장 이희구 팀장이라고 하고요. 현재 별승 부동산을 구하다라는 채널 운영을 하고 있고 상업용 부동산 전문적으로 중개하고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보면 다 빌딩 매매 공인중개사인데, 사실 제 채널도 마찬가지고 두 분 채널도 그렇겠지만 공인중개사 분들이 이 현직 중개사들의 이야기를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 박승환 본부장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올해 이제 만 9년이 이제 10년 차가 됐는데 처음 시작은 3년 정도만 하자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공인중개사를 사실 꿈꿔서 시작했다기보다 이제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네. 우연히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투자를 배우고 싶었는데 투자를 하려면 내가 실무를 아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일반 직장인에서 영업직군으로 옮기게 된, 그래서 3년 만에 투자금을 좀 모아서 오. 나갈 계획이었어요. 계획은. 네, 계획은. 그러니까 투자를 할 목적으로 이렇게 네, 첫 들어오신 시작은 거네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또 이 일을 해보니 또 이 전 직장과의 또 그 단점도 보완해주는 일들도 많았고, 생각보다 잘 맞다기보다 환경이 저한테 좀 잘 맞춰준 것 같아요. 제가 영업 스타일은 아닌데 네, 뭐 우연한 계기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떠나지 못하고 아직도 좀 붙잡혀 있는 느낌? 너무 잘하고 영업 직군에 계시니까. 대해서. 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대기업 그러니까요. 다니시다가 그 대기업을 이제 포기하고 영업직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도전하신 거잖아요. 제가 네. 알기로는 그 S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좋은 회사를 네. 다녔는데 네. 도전이라고 하기엔 좀 너무 거창하고 그냥 그때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좀 그런 목적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왔던 것 같아요. 영업이라는 게 사실 너무 두려웠고 안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생각보다 고객분들과의 또 대화가 잘 되고, 제가 직장 생활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주변 지금 알파카 100명 정도 되잖아요. 네, 네. 그분들과도 좀 이렇게 좀 나름대로 원활하게 지낼 수 있는 모습이 저한테도 있더라고요. 네. 몰랐어요, 사실. 그때가 혹시 그립진 않으신가요? 대기업 다니실 때가 영업직 하시다 보면. 지금 10년 됐는데 한 2번 정도? 이게 친구들이 이제 다 과장급이 된 거예요. 과장, 차장급. 네. 이제 처음에는 제가 잘 벌었는데 네네네. 많이 비교하면. 근데 그 친구들도 다 이제 대기업 다니고 뭐 그런 친구들이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니까 뭔가 1월 1일이 되면 부러워요. 연봉이 왜요? 정해져 있잖아. 우리는 우리는 영업직이니까 어떻게 보면 1원부터 다시 네. 차곡차곡 그쵸. 쌓아 나가야 되고, 작년에 벌었던 게 올해 새해 보장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게 네. 진짜 가장 큰 네. 영업직의 그 고충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30대 초반에 시작을 했는데 후반에 접어들면서 그런 자신감도 조금 떨어지는, 작년처럼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을 잠깐 가지고 보통 새해를 시작하는 편이에요. 그쵸. 잘하시면서. 네. 직장인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걱정 진짜 할 리는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거의
매일매일이 그렇고 뭐 예를 들어 잔금이 없는 달에는 그 월 수익이 없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확실히 직장 생활이랑 또 이제 영업 직군, 이제 공인중개사로서의 삶은 되게 다른 것 같고. 이사님도 한마디 해주세요. 아. 이사님은 네, 왜 직장생활. 공인중개사 어쩌다가 이렇게 오시게 되셨는지. 아니 저는 또 너무 많이 또 이 얘기를 스토리를 떠들긴 했는데 어쨌든 저도 승환 본부장님이랑 비슷하게 저도 여의도에서 그 IFC라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멋진 빌딩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름 꽤 그 업계에서 큰 PR 에이전시에서 온라인 PR 쪽으로 이제 전문적으로 일을 했는데 거기는 원래 이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또 묵묵직 그러니까 이직을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묵묵히. 묵묵히 이제 한 회사를 한 7년 정도 다니다가 이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좀 되게 슬럼프가 되게 시게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30대가 제가 그때 딱 넘어가는 순간 몸이 아파요. 이게 일하기 싫어병이라고. 아 그런가? 아 싫어.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슬럼프랑 정서적인 것과 신체적인 어떤 되게 그런 고충이 같이 오면서 그냥 이직 준비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일을 그만뒀어요. 아 먼저 그만두신 네, 거예요? 그때 퇴사를 하고 7년 단위 회사 퇴사하고 난 당연히 이거를 경력을 살려서 이직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몸이 안 좋아서 약간 그 금주령이 내려진 거예요. 그러면서 술도 못 먹고 뭐 할 일이 없는 백수가 된 거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동생이 자기가 산후 우울증을 이 공인중개사 시험으로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니 와. 심심하면 중개사 시험 한번 봐봐라는 한마디에 또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게 웬걸 공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30살에 공부를 시작했는데 10년 동안 그러니까 7년 동안 계속 이제 직장 생활만 반복하다가 처음으로 온전히 24시간을 내가 내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는 새로운 느낌이었던 거지. 그렇죠. 몰라 그때 뭔가 운이 바뀔 때였는지 아무튼 공부를 또 너무 재밌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되게 운 좋게 이제 동차 합격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알파카라는 회사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거를 또 유튜브로 또 찍으셔가지고 네. 대박이 나셨어요. 진짜 그게 맞아. 인생을 바꿨죠. 그래서 그거 그때 여기로 나오고 네. 여기로. 그래서 첫 영상 그 4개월 만에 합격했습니다. 아직도 악플이 달리는 그 영상을 찍고 아무튼 저는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으로 전직을 하고 나서 인생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던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도 뭐 그거를 계기로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완전히 달라졌죠. 저도 그 영상을 보고 저도 4개월 만에 제가 합격을 할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일이더라고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한 1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아니 이사님은 워낙에 또 공부가 베이스가 돼 있으셨던 분이니까 네. 짧게도 되지만 그냥 아예 놨다 공부 놨다 안 하고 있다 이러신 분들은 4개월 안 됩니다. 보통 한 1년은 그렇죠. 준비하죠. 1년은 해야죠. 네. 1년은 해야죠. 네. 저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원래 저도 자영업 기반의 일을 하다가 맞아. 이제 창업해가지고 한번 학원 같은 거 운영했었어요. 근데 이제 매너리즘에 빠질 때쯤에 우연찮게 또 이사님 영상을 보게 되면서 요거 한번 공인중개사 돈도 많이 번다는데 한번 해볼까? 약간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계기였고, 근데 또 우연한 에피소드 하나가 또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사실 생각해 보면 이사를 했었어요. 그 전에 원룸 살다가 이사를 했었는데. 되게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이 흥미롭다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오래 살았고 그 집에 만기가 다 됐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딱히 복비를 낼 필요도 없고 그냥 나갔으면 되는데 그 네. 집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네. 그래서 좋은 사람한테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피터팬에다가 제가 이제 오. 게시글을 써가지고 한번 만기 올렸었어요. 게시글인데? 올렸었는데 바로 이틀인가 3일 만에 그 집이 계약이 됐어요. 제가 네. 나가면서. 근데 사모님이 6층에도 똑같은 게 하나 또 있는데 오. 이걸 하나 올려달라고 학생이 너무 글을 잘 써준다. 그래서 어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쓴 글이 있으니까 똑같은 구조인데 그냥 6층입니다 해서 게시글 하나 또 올렸어요. 근데 그 집도 한 3일 있다가 또 계약이 됐어요. 어머. 그래서 체질이었네, 체질. 체질이었네. 그래서 그때 사모님이 이런 거는 원래 복비를 받아야 된다 하면서 저는 아무것도 몰랐던 그때 당시 그냥 청년이었는데 수급이라고 해서 한
20만 원인가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흥미로운 일이다 하면서 했다가 이사님 영상 또 봤다가 이러면서 이게 삼박자가 맞아가지고 우와. 지금까지 왔던 와. 것 같아요. 지금 이 생각해보니까. 얘기는 제가 희구 팀장 되게 오래 봤는데 처음 들어요. 이거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 이거 저희가 질문 준비하다가 네. 나 공인중개사 왜 준비했지 생각하다가 그것도 있었는데 맞아 나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와. 그래서 근데 진짜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이 뭐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른 얘기 계속 할게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이 이렇게 아주 20대 사회 초년생부터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되게 자주 내 인생에서 아주 자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꼭 한 명 이상의 공인중개사는 우리가 만나게 될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저는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이런 일상과 되게 맞닿아 있고 밀착형. 우리나라에서 또 부동산은 평생 주제잖아요. 평생 주제. 뭐 우리 요즘 친구들끼리 만나도 이제는 뭐 부어라 마셔라가 아니라 맨날 부동산 얘기, 주식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그런 되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주제에 전문가로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공인중개사 하면 안 된다. 저는 그 확실한 거 하나는 있어요. 뭐예요? 그 전화 포비아인 사람은 못하죠. 전화. 전화하는 거 되게 요즘에 뭐 아닐 수도 있는데 2030이신 분들은 또 되게 그때 코로나 때 막 학교 생활하고 이랬던 분들은 완전 그 메신저에 익숙하거든요. 근데 네네. 이제 우리 이런 어르신분들과 계속 통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화 못하겠다 그러면은 사실상은 힘들다. 확실한 거 하나는 그게 맞죠. 근데 실제로 직원들 중에 그렇게 통화 포비아 있어가지고 그만둔 친구들 꽤 있지 않아요? 사실 제가 어떻게 완전 그런 스타일인데 어릴 때 네. 짜장면 시켜도 엄마한테 시켜달라고 하고 어. 그리고 모르는 사람 전화 오면 안 받았어. 그러니까 또 되게 뭔가 의외의 모습이네요. 제가 뭐 MBTI 얘기도 할 거잖아요. 네. 낯가려요 제가. 낯가려서 처음 보는 분이랑 말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어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친해지면 말도 하고 편하게 하는데 그래서 통화하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특히 모르는 사람과 처음 통화를 할 때. 근데 이게 또 먹고 살려고 하면 그리고 또 선배들이 또 저에게 보여주는 그런 좀 잘 나가는 모습들, 예, 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성사시켜 나가고 그런 성과들을 보여주시니까 그것만 보고 제가 조금 불편한 거 좀 누를 수 있었던 아마 근데 정도의 차이겠죠. 네. 근데 그래도 많이 하셨죠. 어떤 전화를. 전화 많이 했죠. 그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그 포비아를 극복할 수 있느냐 그쵸. 없느냐에 네. 따라서 다를 것 같아. 크기의 차이인 것 같은데 네. 저는 돈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절함과 절박함이 네. 결국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지금도 두려워요. 지금 방송도 두렵고. 네. 아니 우리 본부장님이 진짜 이거 지금 오늘 지금 굉장히 긴장하신 건데 그러니까 되게 진짜 말씀 잘하시는데 낯선 모습. 네, 낯선 모습입니다. 지금 아니요. 너무 좀 낯 가리시는 것 같은데요. 진짜 저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진짜 저의 모습을. 파헤치고 싶어요. 네. 그럼 이사님은 이런 분들 공인중개사 좀 어렵습니다. 하는 게 좀 있을까요? 저는 확실히 말하면 좀 수동적인 성향. 그게 좋고 나쁘다의 그건 아니지만 좀 내가 주도적인 성향이랑 수동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하면 수동적인 성향인 친구들이 이 일을 하기에는 그러니까 영업직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저는 그쵸. 본인이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완전 극적극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막 이거 해야지 왜 안 돼? 막 너무 막 동기가 막 열정이 막 끌어오르는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뭔가 상대적인 박탈감도 되게 심할 것 같고 그러면 또 주눅 들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판 안에서 내가 좀 즐겁게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성향이 좋고 오히려 좀 너무 내가 좀 그러니까 이거는 내성적 외향적이랑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향이 주도적인지 맞아요. 리드하는 스타일인지 내가 안 되면 뭔가 움직이는 타입인지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꼭 저는 면접 볼 때 그거 꼭 물어보거든요. 남자친구 애인이랑 싸워가지고 잠수 타면 어떡할 거냐?
다들 면접 질문이 다양하네요. 아 이거 네. 면접 이거 이 질문 바꿔야겠다. 그것도 근데 이거 이거 네. 족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변혜인 이사님 팀에 들어오고 싶으면 아니, 저희 그런 것도 물어봐요. 헌팅 혹시 평소에 많이 해보셨냐? 맞아. 이런 것도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번호 따봤냐. 그러니까 잘안 모르는 따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맨날 전화번호 맨날 따고 네. 이렇게 네. 콜투콜 해야 무서워. 되고 이러니까. 무서워. 그럼 난 떨어졌네. 다행입니다. 먼저 들어와서. 네. 그런 어떤 질문들을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뭐 안 그런 사람들도 뭐 그쵸. 그걸 극복해가지고 잘 되신 분들도 많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 일이 좀 주도성이 굉장히 필요하다. 아 필수적인 것 그래서 같아요. 본인이 좀 적극적인 성향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약간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그런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우리 일은 정해진 양은 없잖아요. 맞아. 그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그때 자기가 주도적으로 찾아서 할 수 있는 분들이 어떤 자영업이든 똑같겠지만 그렇죠. 특히 영업 조직에서도 좀 통용되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 또 저는 하면 안 된다라기보다 이런 분들은 힘들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게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가 아니라 저희는 이제 좀 고액 자산가 분들을 만나잖아요.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네. 거기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 아 괴리감. 네, 말투일 수도 있고 음.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는 수수료를 받고 일하는 그런 입장이고 영업 서비스직이고 그분들은 고객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감정의 뭐라 그러지? 마음의 상처? 그렇죠. 마음의 상처. 네, 중요하죠.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부분 되게 잘 잊어버리는 스타일이고 근데 그걸 만약에 집에 가서 계속 생각이 나고 잘 때까지 생각이 나고 끙끙거리면 그 다음 이제 고객들과의 미팅이나 만남에서도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얘기랑 약간 좀 이어지는 얘기인데 저는 이러면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 거 못 견뎌 하시는 분들은 진짜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주 어려워요. 중개 일이 딱 매수자, 매도자, 뭐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만족하는 계약이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치. 이제 고객분들은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사실 중개사분들한테 아쉽다, 뭐 이거 왜 이렇게 됐냐 이런 등등등등 얘기를 직접 다이렉트로 못하니까 저희한테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조율하는 게 우리 일이고, 근데 네. 이제 그거를 듣고 왜 나한테만 승질이야 이러면은 감정적으로 계속- 받아들이면 그러니까요. 힘들어지긴 그러면은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맞아요. 초기에 들어온 친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늘 말하죠. 감정과 일을 분리해라. 너무 그쵸. 감정을 이입하지 말자.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거는 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해요. 친구들 중에서 이제 이 일을 빌딩 중개라고 하는 게 되게 낯설죠. 낯설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부자들 많이 만나면 박탈감 느끼지 않냐, 스트레스 받지 않냐 그런 얘기도 많이 물어보는데 예를 들면 뭐 나 예전에 제가 이제 초기에 그 고급 주거 같은 것도 많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손님들 모시고 중개하려고 많이 돌아다녔었는데 막 나인원에 90억짜리 100억짜리 그쵸. 보러 가. 근데 그 당시 저는 직원이었기 때문에 진짜 막 기본급도 그쵸. 거의 무슨 뭐 그때 낮았죠. 말도 안 되는 거 같고 컵라면 먹고 점심에. 예, 막 돈 아깝다고 소주 먹는 막 그런 시절이 있잖아요. 그쵸. 우리 모두가. 그래서 그런 시절이었는데 막 가면은 그냥 나인원. 완전 별 세계인 거죠. 근데 저는 그거는 되게 분리가 된 것 같아요. 일은 일이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할 일이고. 그러니까 이런 게 확실히 좀 분리가 좀 돼야 이게 거기에 좀 내가 좀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면 욕심이 생기잖아. 그렇죠. 욕심이 생기면 사람이 실수를 해요. 그쵸. 그래가지고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판에서 뭐 이렇게 말하면 되나? 또 얼마나 또 골로 간 사람들도 많잖아요. 욕심 부리다가 그래가지고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저는 너무 뭐라고 해야지? 욕망이 너무 돈에만 또 집중된 사람은 이게 사고를 치는 것 같아. 그쵸. 이 일하면서. 그러니까 막 돈만 벌면 된다. 막 이러면은 제가 정말 싫어하는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같이 오래 일하기 힘든 네, 맞아요. 그런 스타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객분들도 이 영상을 보신다면 좀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약간 뜨내기처럼 뭐라고 하지? 떴다방처럼 일하고 돈 벌고 나가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전 있을 저의 거라고 첫 보거든. 시작. 3년만 벌고 나가야지라고 아니 했던. 3년이면 길죠. 네, 거기서 2년 연장, 어. 2년 연장,
나름의 이제 묵시적 갱신을 통해서 음. 네, 지금 네, 장기 연장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고객들한테도 좀 신뢰를 주는 것 같아. 네. 근데 그러면은 본부장님은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입사 전엔 ESFP였던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제가 아시겠지만 엄청 E는 아니고 뭐 반반인 것 같은 ESFP였다가 지금은 ISTP? 완전 바뀌었네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일할 때는 좀 더 냉정하게 하려고 하고 그렇지. 고객분들한테도 사실 저는 너무 살갑게 하기보단 근데 너무 또 살가운 고객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똑같이 살갑게 해드릴 수 있는데 평소에는 좀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좀 그런 온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위기를 이게 네 그렇습니다. ISTP예요 지금은. 그 I랑 E가 좀 섞여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저랑 이구 팀장은 완전 E거든요. 네 그런 것 그러면 같아요. 그 이거를 또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좀 내가 내성적이고 저 좀 내향적인데 중개일 잘할 수 있을까요? 그쵸.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한테는 또 뭐 조언이 될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잔금이 아닌가. 돈 그렇죠. 금융치료. 네, 금융이 해결해주는 네, 금융치료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분리를 잘해요. 고객분들 자산가, 자산가. 그리고 나는 일하는 사람. 그래서 특별히 그런 거의 차이에 대해서 느끼지 않고 일을 하고 또 성격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활발하시고 밝으신 분들 그리고 저는 조금 텐션이 낮지만 그래도 제 텐션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변화 없이 좀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 그런 것들을 오히려 좀 장점으로 생각했다기보다 그런 게 좀 지나고 보니 장점으로 봐주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피드백으로 인해서 저도 힘을 받아서 예, 거기서 좀 뭔가 처지기보다는 맞아요. 좀 더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고객분들도 본인의 성향에 맞는 그쵸. 중개사들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결국은 전문성이라고 전 생각하기는 해요. 네. 이 본부장님이 갖고 계신 전문성이 그게 E라고 더 나오고 I라고 안 나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1대1로 고객이랑 만났을 때 그런 진중하고 신중하게 딱 이렇게 컨설팅 해주시는 상담하시는 거 옆에서 들어보면 되게 프로페셔널하고 뭐랄까 그 전문성이 확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그런 커버가 되는 것 같아. T는 계속 바뀌진 않으셨죠? F였어요. 원래 F셨어요. 네, 그래서 T도 아마 지금 6 정도인 것 같아요. 6대 4. 이 I로 따지면 I가 또 한 6이나 7. 근데 저도 일하다가 저 엠프제잖아요. 그죠. 네. 저 요즘 그거 저도- 나와요. 저도 T ENTJ 나와요. 왔다 요즘. ENTJ. 왔다 갔다 해요. 저도. 그래서 ENTJ가 제일 음. 잘할 수 있는 MBTI가 아닌가. 근데 사업가들이 그렇대요. ENTJ가 많다고 네. 하고 제가 직원을 뽑아봤을 때도 ENTJ나 ESTJ 분들이 조금 뭔가 더 망설임 없이 더 좋은 결과를 많이 냈던 네,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이 방송이 혹시 MBTI 방송인가? 편집 잘해주시겠죠? 영업직에는 어떤 MBTI가 MBTI가 어울릴 맞는가. 것인가. 근데 이거는 오로지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는 N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어쨌든 뭔가 매각을 하고 중개를 한다라는 게 어떤 공간을 파는 거잖아요. 공간을 대여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상상력이 좀 풍부하면 조금 더 고객한테 미래를 좀 그려줄 수 있는 그런 거에서 좀 공감을 얻으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거를 좀 잘 이용하는 편인 것 같고 그러니까 물론 뭐 MBTI 상관없이 그쵸. 잘 하면 되죠. 네. 저는 다른 MBTI 이런 거 잘 모르기는 해갖고 근데 고객분들도 워낙 많으시니까 사실 고객도 이 담당자랑 결이 안 맞으면 피곤하시잖아요. 막 기빨린다고 맞아. 그러신 분들도 있으시고. 저도 고객분들이 저를 호불호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충분히 불호도 있다고 있으신 것 생각해요. 같고.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는 MBTI 또 컨설턴트랑 또 고객도 있으실 수 있으시니까 가능성은 뭐 다 열려 있지 않겠나. 접수 받을 때 MBTI도 여쭤볼까요? 네. 아니 조금 요즘은 매칭이 될것 같은데? 최근에는 어떤 고객님이 생년월일시까지 물어보시고 아, 가셨어요. 사주 사주궁합 때문에. 보고 싶다고. 근데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고객들도 그렇게 이제 큰 결정을 같이 해야 되니까 우리 하긴 아무래도 같은 경우는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네, 적은 그러다 금액이. 보니까 이 중개 컨설턴트 중개인이 어떤 성향인지 나랑 잘 맞는 사람인지를 되게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윗세대 분들의 MBTI인 거죠 사주가. 그치. 그쵸? 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약간 고객분들은 야 나는
어디 여자랑 통화를 해? 막 이렇게 있어. 많지. 또 남자 대표님들은 나는 남자 중개사들은 싫다. 여자 중개사들이 사근사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맞아, 하시는 분들도 맞아. 있고 그래서 나 되게 열심히 하는데 나한테는 얘기 안 해주셨는데 옆에 담당자가 또 전화를 하니까 다 바로. 얘기해 주셔. 그러면 나 일을 자괴감 못하나? 들고. 저 미팅할 때 많이 느꼈어요. 저랑 할 때는 정말 굳건히 아무 말도 안 해주시던 이제 고객분이 이제 여직원이 딱 생겨서 같이 미팅을 갔는데 그 직원이랑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직원도 T예요. 성별만 다를 뿐이다. 네.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영업이나 이렇게 금융 그런 거 할 때 그 콜드콜이나 이런 거 할 때 확실히 그 이성이 접근했을 때 훨씬 더 그런 것 같아요. 거부감이 좀 없대요. 부드러워지는 네, 것 같아요. 네.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 그럴 때 벽을 느낍니다. 가끔 이렇게 이거는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벽이다. 아니 그래서 이제 옆에 파트너들, 동료들이랑 같이 하는 거죠. 예, 그치, 협업이 다 같이. 필요하죠. 네. 그치, 함께 가야죠. 자, 그러면 저 챕터 2로 한번 가보면 네. 우리 지금 각각 3명이 모였는데 저희의 뭐 매출 합치면 그래도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럼 다 억대 매출이라고 할까? 뭐 그냥? 억대, 네, 네. 네. 작년에 처음 억대 연구 아. 데뷔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고생 도와주셔서. 많았어. 멋있다. 감사합니다. 진짜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개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다 네. 이사님이 또 길러주시고 또 샷다맨. 본부장님이 또 샷다맨. 끌어주시고 또 이렇게 하셔서 또. 집에서 끌었나 봐요. 보이지 않는. 어쨌든 네, 그래서 너무 어쨌든 멋있습니다. 지금 이제 빌딩맘에 저희가 공인중개사로 일하면서 뭐 마케팅 차원에서도 많이들 얘기했지만 억대 매출, 억대 연봉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계약을 잘할 수 있고 나도 좀 돈 잘 버는 중개사, 일 잘하는 중개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자기만의 킥이 있는지 매도를 좀 만약에 좀 많이 하다 보면 좀 그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로 이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상황에 걸리면 이 사람이랑도 맨날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계좌번호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타이밍이야. 그러면 뭘 고민하셔서 계좌번호를 안 주시고 계실까? 그러면 이분의 상황을 좀 고민을 해보는 거죠.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시면 뭐 자녀가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대출이나 뭐 약간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언제 만기시면 그거 계산하는 거랑 새로 갈아타는 거랑 파는 거랑 뭐가 더 돈이 더 많이 남을까 이런 거 고민해 보면 그래서 그 사람으로 조금 빙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약간 전략적으로 좀 가는 거죠. 그래서 안 나오거나 내가 뭔가 안 풀릴 때 이 사람 왜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 역지사지. 네, 이 고객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주실까? 요거를 좀 많이 생각을 해보면 그거를 내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그런 부분을 또 긁어드리고 또 공감해드리고 하면 또 그래 뭐 이분이 뭐 상속이나 뭐 자녀분들한테 증여하는 걸 고민하는 고객님한테 지금 아니 뭐 팔아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긴 시간 읽어본 자산인데 헐값에 하실 수는 없으니까 내 것처럼 저희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끝까지 책임져서 안전하게 중개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또 나중에 이렇게 하고 나면 너가 그 얘기해서 내가 한 거야. 맞아, 이렇게 맞아.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네. 전략적으로 조금 감정에 조금 이입해서 상황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거.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엄청 중요하죠. 고객의 입장.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요 정도. 앞으로도 더 잘 되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일단 부동산이 여러 상품군들이 있잖아요. 네네. 아파트, 주택, 뭐 전월세, 상가 이런 게 있는데 일단 빌딩 매매 쪽을 시작하는 건 다른 이제 뭐 전국에 있는 공인중개사분들이 만약에 100명이라고 하면 일단 10등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 10등 안에 든다는 건 그래도 억대 연봉은 다른 상품군들보다 좀 더 빠르게 달성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좀 비슷한 건 고객분들 저희는 보통 이제 매수 진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결국은 그 궁금증이나 원하는 부분을 빨리 캐치해서 해소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뭐 계약 조건이라든지 그런 물건들을 소개를 빨리 캐치해서 소개시켜주는 게 좀 계약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이게 눈치만 보면서 살아가지고 그런 걸 좀 캐치를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눈치가 좋아야 네. 돼. 근데 진짜 두 분이 하신 말이 거의 다인 게 그걸 모르면 진짜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맥락을 좀 잘 읽고 네. 상황을 좀 잘 파악해서 내가 적재적소에 쏙 들어가는 그 타이밍을 아는 게 되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이사님한테 좀 궁금한 게 네. 이 공인중개사 일 그리고 네. 이 영업직 외모가 중요한가? 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농담이고요. 그죠? 저희끼리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저희도 관리해야 된다. 이사님도 맨날 나 저한테. 저도 살 빼려고요. 올해 목표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예뻐야 된다, 뭐 잘생겨야 된다 이슈라고 전 생각 안 하고, 다만 우리가 만나는 고객들이 저는 그 만나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매너. 그러니까 그 매너는 지켜야 된다. 우리가 고객한테 줄 수 있는 매너. 그래서 그게 기본적으로 사람이 첫인상이라는 게 거의 뭐 90% 결정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영업직군들 혹은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그런 외적인 매력도 그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 뭐 영업직 되게 조롱하는 그런 짤 같은 거 보면은 막 왜 늘 롤렉스 시계 롤렉스 차고 이렇게, 다니고 막 그쵸. 쓰리피스에 머리 포마드하고 아, 막 그렇게 좀 욕먹 파우치. 이렇게. 비아냥 좀 거리는 그런 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선호하는 건 아니고 좀 신뢰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것들을 외적으로 줄 수 있으면 나한테 완전 플러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안 하더라도 어떤 분위기에서 바로 줄 수 있으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꾸준하게 하는 게 되게 저한테 나름대로 고객분들이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은 그런 모습들 그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 저는 약간 소개팅이라고 생각해요. 계속. 아, 그 고객분들 만나는 게. 미팅하는 게 사실상 왜냐면 전화만으로 사실 계약 쓰는 거 거의 없잖아요. 없지. 없죠. 전화하고 미팅하고 여러 번 답사하고 이런 게 중요한데 우리가 소개팅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뭐 머리 이렇게 떡지고 뭐 찢지도 않고 이렇게 나갈 수는 없잖아요. 또 이왕이면 또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러니까 이왕이면 막 과하진 않더라도 깔끔하게 입에 버짐 같은 거 펴있으면 좀 이렇게 또 정리하고 면도 이렇게 제가 좀 하고. 처음으로 피부과 데려가가지고 레이저도 우리 했잖아. 네, 신세계를 경험했어요. 아니 제가 바빠가지고 피부과 예약을 했는데 희구랑 네. 희구 팀장이랑 막 가다가 야 나 피부과 가야 돼 해가지고 그렇다고 뭐 밖에서 기다려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너도 같이 하자 네, 이래가지고 야 누워. 갑자기 일하러 나갔는데 갑자기 이사님이 이러고 가야 이러고 되는데? 무슨 일이야? 나 어디 가야 되죠? 어디 가서 일단 갈게 이러고 막 가요. 그래서 그랬더니 딱 쳤는데 피부과야. 뭐 나 피부과 약 있어. 그래서 딱 들어가서 같이 했어? 그래서 이러고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 너도 하자 해서 어이 좋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뒤로 뭐 관리하시죠? 맞아요. 네. 그때 얼굴이 막 시뻘개지는 거예요 갑자기. 뭐 다른 얘기긴 한데 네. 그래서 이사님이 너 그렇게 영업하는 애가 피부 관리도 안 하고 그러면 맞아. 안 된다. 관리해야 된다. 저도 말씀처럼 근데 그 전화로만 계약이 되는 경우가 없으니까 맞아.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루에도 수십 통 많게는 그런 전화가 오는데 그런 경쟁이 심해지니까 무조건 만났던 것 같아요. 맞아. 만나면 당연히 첫인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점수를 많이 땄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모는 중요하다. 네. 아니 그리고 되게 네. 말투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네. 약간 쪼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되게 친절한 말투인데 안 친절한 그런 경우도 있고 그쵸. 글로 쓰면 아마 엄청 친절한 글인데 말로 하면은 약간 또 고압적이고 그쵸. 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톤도 말하는 말투 같은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본부장님 보면은 되게 차분히 말씀하시는 스타일이셔가지고 좀 고친 것 같아요. 일부러 좀 원래는 신경 말이 좀 쓰시는구나. 빨라서 오. 근데 빠르면 두 번 하게 될 때 있잖아. 내가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들으셨거나 빨라서 내가 발음이 엉켜서 제가 발음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뭐 0.8배속으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조금 한 템포 천천히 얘기를 이렇게 천천히 말씀을 드리는 게 오히려 한 번에 전달할 수 있겠구나. 좀 이해 측면이랑 말씀하신 또 말이 너무 빠르면 들떠 보이면 맞아. 실수할 것 같아. 불안하잖아. 네. 스피치 수업이나 이런 거 저도 많이 들었었고 이렇게 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천천히 말하라고. 그래야 신뢰 있는 말하기가 된다. 저도 되게 말이 빨라서 고치고 싶거든요. 좀 근데 천천히 빠르게 이제부터 잘 진행을 하시잖아요. 한번. 저도 천천히 말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 한 번 할 때 두 번 다 하시잖아요. 같은 시간에. 갑자기 속도 계속 늘어지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두 분은 스피치 그러니까 말하는 톤이나 그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거의 뭐 최상위에 있으신 분들이 아닌가.
네, 저희 회사 한정입니다. 저희 회사 한정. 뭐 전국으로 아이고. 따지면 더 네. 너무 많으시니까. 노력해보겠습니다. 아니,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 립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영업직은 역시 네. 이렇게 아, 이 또 적재적소에 그러니까. 쏙쏙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과하지 요게 또- 않게. 저도 그렇다고 얘기해 줄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뢰 있는 목소리. 네. 그러면 약간 우리 업계도 공인중개사도 보면은 좀 이직이 좀 많잖아요. 금방 왔다 그만두는 친구들도 많고 뭐 그런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정착 못해서 고민인 분들도 되게 많을 거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땐 결국 진입 장벽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음. 그렇죠.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서 다른 영업직보다는 조금 진입 장벽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영업 직군이라는 게 뭐 우리도 이제 직원을 뽑거나 할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는지 잘할 것 같은지를 위주로 보지 저희가 뭐 일반 대기업처럼 정말 좋은 스카이 대학교를 서울대를 나왔네 아니네 이런 걸 보고 뽑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진입 장벽이 낮은 직군이다 음. 보니까 쉽게 들어오고 음. 또 나태해질 수 있는 환경들이 되게 많잖아. 맞아요. 그렇죠. 뭐 출퇴근이라든지 우리 또 외근 자유롭고 잠깐 뭐 농땡이 피워도 모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몇 년 하다 보면 다른 일을 또 못 하게 되고 맞아요. 실적이 떨어지고 음.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되냐 보면 또 영업 직군이야. 또 영업 직군이야. 그런 진입 장벽이 조금 낮은 탓이 있는 것 같아요. 완전 맞는 제가 것 같아요. 봤던 동감해요. 옛날 동료들을 보면 저는 이게 좀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어쨌든 저는 창업을 해서 일을 했었던 거니까 이게 소속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게 거의 무자본 창업으로 일하는 거랑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비슷한 맥락이네요. 네, 그건. 비슷한 네. 맥락으로. 왜냐면 창업을 하면 거기다 돈을 진입 장벽이 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네. 그냥 인테리어비, 보증금,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 시간 동안에 임대료 이거를 때려치고 싶어도 들어서 해야지 약간 이러면서 하게 되는데 그래도 소속 공인중개사로 일을 하면 이거 뭐 보증금을 예치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월급이 또 나오고 돈을 받으면서 일을 그래서 할수 돈을 있고. 받으면서 일도 배우면서 그래도 큰 법인이라고 하는 소속도 돼 있고 부동산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두기에는 사실상 너무 창업이라고 빗대어서 얘기해서 그렇지만 언제든 샷다 내리고 그냥 장사 안 되네 접고 다른 데 가서 장사하자 이런 느낌으로 연결이 좀 되는 게 아닐까. 맞아요. 옮기기가 쉽죠.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괴리감 때문에 때려치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게 본인이 생각할 때는 되게 뭐 빌딩 매매한다라고 해서 되게 번지르르하게 생각을 했는데 실상은 사실 보여지지 않는 우리의 고충들이 또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딱 맞닥뜨렸을 때 혹은 뭐 예를 들어 진짜 통화를 되게 많이 해야 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을로서 일할 때도 되게 많고 뭐 우리가 갑질하는 뭐 직군도 아니고 결국 서비스를 굉장히 고객님들한테 드려야 되는 뭐 그런 상황에 놓여질 때 런 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기죠.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것만 생각을 하고 맞아. 뭔가 그 우리 호수에서 백조가 이렇게 우아하게 있는데 발은 계속 이러고 있는데 우리 막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발해염이. 저희는 단순히 상품군이 빌딩인 거지. 맞아. 저희는 똑같은 서비스업을 네.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흑백요리사 보셨어요? 네. 거기 보면 손정원 셰프님이 네. 3스타에서 일했다고 내가 3스타인 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빌딩을 사고 파는 우리가 중개를 하지만 근데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내가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주 그러니까 고객분들과 내가 대등한 관계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마음가짐 너무 좋은데 거기서 나오는 실수들이 있잖아. 그렇죠. 그런 네네. 부분들을 좀 어떤 분들 보면 안타까움이 있어서 네. 그걸 느꼈을 때 또 그만두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결국 내 처지가 음. 한 번 더 보여졌을 때 깨닫게 됐을 때 그럴 때 좀 그만두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이제 아까 전에 무자본 창업이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좀 일을 배워나가는 과정 안에서 좀 되게 그런 기본적인 용역비 물론 기본급이 없는 업계도 그렇죠, 되게 그렇죠. 많고 네. 완전히 생활하는데 일정한 금액의 월급을 받고 일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도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워라밸이 중요하다 갑자기 영업직에 와가지고 저는 9 to 6 워라밸이 중요합니다 하면은 저는 돌아가세요. 그렇죠. 예,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창업하는 마음으로 와야지. 워라밸을 지켜주고 싶긴 하잖아요. 네. 저희도 직원을 채용하는 입장에서
근데 이제 워라밸을 지키지 않고 열심히 하는 또 직원들 후배들 보면 또 챙겨주고 싶고. 맞아 맞아.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워라밸이라는 게 안 지켜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안성재 흑백요리사 나왔지만 안성재 셰프가 딱 그 얘기 하더라고. 워라밸이라는 건 없다. 계단식으로 쫙쫙 완전 막 설거지부터 해가지고 그 거기서 연차가 쌓여야 연차가 올라가고. 쌓이고 아마 우리 판보다 더 빡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분도 하시는 말이 결국은 그런 거 지키면서 뭔가를 얻을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저는 여기 완전 무한 경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좀 그런 거에 제가 고취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뭔가 성과를 본인이 내고 싶으면 그만한 걸 포기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그 최근에 자주맘님 만났을 때 했던 어. 말이 기억나네요. 워라밸이란 말은 없다. 워라밸은 이도저도 아니다. 맞아 맞아. 이도저도 아닌 게 되는 거다. 애매한 맞아요. 그냥 100% 몰입이면 몰입. 일을 더 줄여야 될까요? 아 0으로. 아예 0으로. 이도저도 되게끔. 네. 근데 확실한 건 워라밸을 생각하고 이 일을 시작하면 어떤 영업직이든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특출나게 하나의 시도로 하나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저희는 사실 확률 싸움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정말 많은 경우의 수를 통해서 그 모수를 통해서 하나의 결과를 내는 일이 맞다 보니까 워라밸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워라밸을 굳이 따질 거면 이 일을 선택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일은 완전히 네. 하는 만큼 벌어가는 구조이니까 많이 벌고 싶으면 일 많이 해서 또 많이 챙겨가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저희 일의 장점인데, 워라밸을 따지면 오히려 그러니까 일하는 그게 만큼 워라밸을 따지면 결국 워라밸을 안 따지는 사람들한테 밀리지. 밀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데 그러면 또 본인이 스트레스 받고 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애초에 그런 생각을 안 갖는 게 어떻게 보면 생존할 수 있는 근데 방법이지 않나. 워라밸을 생각하고 오셨다가 음. 어떤 계기로 그 계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맞아. 또 그 정산이 되면 바뀌어 본인이. 그렇죠. 자기 전에도 일 생각만 하고. 좀 민감한 얘기긴 하지만 또 뭘 하시려고? 이런 게 또 제 역할이다 보니까 숫자를 질문하는 건가요? 그럼요. 한 번에 정산받았던 가장 큰 중개 보수 얼마일까? 비밀입니다. 그래도 한번 여기 또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시청자님들 궁금하세요? 방송 이렇게 하는군요. 아니 근데 한 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저는 그 2021년도에 2022년도인가? 신사동. 네, 신사동에 있는 그 300억대 물건 거래하고 나서 그게 부가세 포함해서 저한테 정산된 게 1억이 넘었죠. 와우. 그래서 그때 이제 통장에 갑자기 딱 정산이 띵동 하고 이제 됐는데 그 짜릿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아마 또 꽤 컸던 제 처음으로 가장 크게 정산받았던 보수였던 것 같아. 저는 진짜 비밀이고요. 네, 연락 올 것들이 진짜 너무 이 많아서 부동산 사람들이 제가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네, 농담입니다. 네, 저는 오히려 이걸 공인중개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직원일 때 이제 뭐 첫 신입 직원일 때 언제 월 1000을 달성을 했는지 처음 그리고 언제 좀 억대 연봉을 했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딱 1년 지난 순간에 나왔던 잔금이 그때 1200 정도 받았었어요. 직원일 때. 네, 직원일 때. 네, 퍼센트를 얘기할 건 아니고 네, 그때 한 1200 정도를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그 해에 한 7개월 뒤인가 그때 제가 지방에 있는 건물을 중개를 했었는데 그때 저한테 떨어진 금액이 3,800 정도였던 것 같아요. 직원 때 치고 꽤 크다. 네, 맞죠? 엄청 크다. 근데 처음에 1000을 그때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는데 입금된 게 딱 뜨는 거예요. 어. 1200 뜨는데 근데 그렇게 기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요? 그냥 덤덤했던 것 같아요. 그 되게 기쁠 줄 알았는데 500만 벌었으면 좋겠다, 1000만 벌었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500을 건너뛰고 1000을 벌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일시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또 2000이었으면 좋겠다, 3000이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지방에 큰 건물을 거래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당시 직원이었음에도 다른 잔금이랑 좀 같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 4천만 원 정도가 또 알림이 뜬 거야. 입출금 띵동. 알림 딱 떴는데 그게 하필
그때 사장님이랑 대화하고 있을 때 뜬 거야. 네, 그래가지고 티는 못 냈는데 근데 그때 든 생각이 1억 찍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계속 목표가 좀 갱신이 됐네요. 예, 어떻게 보면 행복의 기준을 계속 높이면서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그때 든 생각이 엄마한테 얼마 주고 아빠한테 얼마 주고 좀 그리고 또 다음 이사 갈 때 얼마 보태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내가 그걸 100% 누리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기쁨이 좀 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4천 정도면 뭐 연봉 그죠. 누군가의 연봉 맞아요. 금액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꽤 큰 금액들을 상당히 이제 큰 우리가 아 맞다. 그래서 2년 차에 그때 1억이 넘었었죠. 직원일 때. 네. 대단하십니다. 네.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공인중개사 빌딩 매매로 시작을 하신다면 그런 가능성이 뭐 언제든지 그쵸. 열려 있지 않을까요? 딱 네. 가장 최근에 이제 팀장 되고 한 희구 네, 팀장님이 또 장본인이 아주 또 있으시잖아요. 따끈따끈한 저는 아직 힘듭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면 그 공인중개사를 좀 꿈꾸고 있고 또 지금 현업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막 폐업률 역대 최고다. 그리고 자격증 응시율 뭐 역대 최저다 이런 얘기들 하면서 또 AI가 요새 또 굉장히 잘 되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직업이 뭐 AI에 먹히는 건 아닐까.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의견이 좀 있으실지 좀 궁금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 저는 일부 100% 먹힌다고 생각해요. 100%? 네, 일부의 카테고리는 공인중개사 중에 시간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시스템으로 대체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어떤 간단한 전월세 정도? 네, 그렇게 이제 리스크가 크지 않는 형태고 표준화가 가능한 형태다라고 하면 우리 전자계약 사듯이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입력하면 되고 사무소 그러니까 뭔가 중개를 검토해 주는 정도의 자문 아주 소극적인 자문만 가능해지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시대는 올 거라고 생각해요. 어떠세요? 전 사실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지금 말씀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일부는 대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결국은 그게 직접 거래를 하는 당사자든 중개인이든 개입이 되어야 그걸 활용해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인중개사도 그런 AI나 뭐 새로운 그걸 디지털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AI 같은 그런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좀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맞아요. 사람이 네. 그걸 활용을 해서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유튜브는 변혜인 이사님이 먼저 선구자처럼 하신 것처럼 네 아무래도 이게 우리가 중개를 하면서 사람들 간의 감정 문제들도 있고 이게 또 전월세처럼 거래량이 많으면 일부 대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사고 파는 빌딩은 네. 황금성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이게 주식시장처럼 호가가 막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건물별로 뭐 공장에서 찍어내듯 기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대체가 어렵지 않을까. 네. 하지만 활용은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딩 매매 중개사 제가 빌딩 매매라서 드리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빌딩 매매 중개는 사실상 너무 뭐 건물의 구조적인 이슈라든지 임차인 그리고 전반적인 민법상의 우리 계약서도 굉장히 두껍게 그쵸. 쓰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민법상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중개인 없이 하는 거를 오히려 당사자들 고객분들이 꺼려하실 것 같고 그렇죠. 주목하세요 여러분 그 전월세 같은 그러니까 전월세도 그걸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까 표준화가 가능한 형태의 비슷비슷한 형태의 것들은 대체될 수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고 공부하고 AI가 모르는 것들 대체할 수 없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중개인의 역량 중에? 갑자기 질문을 이어졌군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러니까 답사를 하든 아주 디테일한 아까 전에 말했지만 계약의 킥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우리가 컨설팅을 해드리는 건데 그런 것까지 사실 디테일하게 들어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본부장님 말씀처럼 좀 저는 요즘 되게 많이 공부하거든요, AI. 맞아요. AI 선구자십니다. AI 선구자. 그래서 저는 너무 무서워서
내 직업 뺏길까봐. 아. 예, 그래가지고 뭐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뺏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사실 들긴 들어요. 그래서 그렇다라면 대체 불가능한 능력을 그렇죠. 키워야 된다. 갖춰야 된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거 보시는 중개사분들 혹은 예비 중개사분들 있다면 좀 더 전문성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 저는 제 생각은 확실한 건 나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없어지겠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변이사였으니까 내가 했어 하는 거는 안 없어질 것 같아요. 그치. 이구 팀장이니까 한 거야. 음. 이런 건 안 없어질 것 같은데 너 아니어도 누구 아무개나 해도 상관없다 하는 거는 쉽게 대체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래도 요것도 약간 같이 가지 않을까 병행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왜냐면 저 같은 사람도 있거든요. 저도 이사님이 항상 AI 보내주시는데 저도 AI가 어디 기계가 사람의 감을 따라오냐 약간 이런 주의예요. 그래서 근데 건물주분들도 그런 분 있으실 것 같아요. 그치. 왜냐면 통화만 해도 어디 통화로 얘기를 하냐 만나서 맞아, 얘기해야지 맞아.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AI도 분명히 잘 활용하시는 분야에서는 그쪽으로 또 갈 것이고 또 그게 아니고 내가 필요하고 꼭 컨설턴트가 필요한 분야는 또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병행해서 가는데 공인중개사를 할 거라면 나 이외에는 아무도 못하는 일이다 싶은 업종으로 가는 게 그래도 전망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아니 생각입니다. 우리 막 이슈 있었을 때 성수동도 그렇고 네. 그 본부장님도 AI 엄청 잘 쓰시는데 거의 뭐 변호사 필요 없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위로도 많이 받아요. 저도 진짜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핸드폰은 뺏겨도 AI 아이디는 뺏길 수가 없어요. 거기 모든 비밀이 가득합니다. 아 저도 이제 평소에 친한 분들한테 말 못하는 것들 혼자 뭐 끙끙 앓는 것들 그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위험하대요. 유출되면 왜? 아니 근데 너무 개인적인 의지하는 의존하게 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미국이나 이런 데는 되게 많다고 하네요. 조만간 GPT랑 바람났다고 소송 들어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것 가능할 같아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막 다른 얘기긴 한데 그냥 수다 떠듯이 얘기하면 네. 그 너무 GPT한테만 계속 우울증 있는 사람이 맞아. 계속 얘기해서 그럼 죽어야 되는 거냐?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아, 그래서 질문에 자살한 케이스도 너무- 있대요. 아, 있을 것 알고 같아요. 있어요. 그래서 위험해서 너무 딥하게 하면 또 음. 어려울 수 저는 있다. 정말 진짜 4년 GPT 초반부터 써서 어. 걔가 너무 나를 많이 하는 거야. 처음에는 이것저것 물어보진 않지. 그냥 이제 단순한 것들 물어보다가 이것들이 듣고 있어요 지금. 네, 유료 결제 하다가 말다가 했었는데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사실. 저는 지금 긍정적입니다. 네, 그럼으로써 힘을 받고 또 일을 열심히 하고. 네. 아니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그 건물주들 중에 우리 손님들 만나면 저희보다 매매계약서 그러니까 그런 조항 같은 거 잘 쓰시고 민법에 대해서 되게 빠삭하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체 계약하시는 임대차 되게 많잖아. 그쵸. 건물주들 중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우리의 일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근데 결국은 저는 이거는 책임의 중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없어질 수 없다라는 게 우리는 늘 남이 이렇게 스스로 결정하는 거에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객들이 맨날 우리한테 물어보잖아. 이거 이사님은 살 거예요?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런 한마디를 또 해주고 거들어줄 수 있는 역할도 중개인이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또 분명한 역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책임에 대한 이슈 책임에 대한 네. 이슈들.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도 대기업들인데도 아직 완전 자율주행 책임 소재나 이런 게 있어서 막 못 풀어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책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큰 결정을 할 때 완전히 스스로 100%가 아니라 어떤 이 필드 안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그 니즈는 분명하게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AI가 활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는 먹고 살 수는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아날로그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쵸. 아직까지 특히 우리 영업직이 사실 아날로그적인 부분이 많잖아요. 맞아요. 대체되기 무섭지만 저희가 잘 활용해서 네. 잘 이겨내 보시죠. 네, 아직 공인중개사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뭐 다 네. 어느 곳에 가도 딱 거기서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다 자기 밥벌이는 하니까. 제일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 뭐? 우리가 아날로그적인 일을 하지만 좀 매매 시장도
트렌드가 계속 바뀌잖아요. 네네. 저도 가장 고민이 너무 오래 봤고 고착되어 있는 거지. 내가 예를 들어서 성수동을 몇 년 전에 봤으면 지금의 성수동과 비교해서 지금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네. 옛날 성수동 평당 4천이었는데 5천이었는데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인드면 우리 일을 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저도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생각이고 이제 입이 좀 풀리신 것 같은데 본부장님. 갈 때 되니까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입만 두고 갈게요. 네. 오늘 우리 공인중개사에 대한 좀 솔직한 얘기들을 좀 풀어봤는데 사실 하고 싶은 말들이 더 많잖아요. 한번더 해야 그래서 될것 다음번에 같습니다. 한 번 더 모시고 얘기해도 좋을 것 같고 그때는 조금 더 좀 네. 긴장 푸시고 진솔한 얘기 살 더 빼고 해주세요. 오라고 한 줄 알았어. 아니 방금 그때는 조금 더 살 빼고 오라고 한 줄 알았어. 본부장님 한 잔 소주 한 잔 마시고 이럴 때 되게 재밌게 말씀 많이 아, 하시는 네. 그런 거를 이렇게 좀 소주를 하나 넣고 해야 되나? 좋을 것 같은데 맥주 먹으면서 아 그래서 한 잔 먹고 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야식 먹듯이 해가지고 좀 더 가볍게 얘기해서 더 진실한 얘기들을 저희가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인중개사라는 주제로 3명의 현직 공인중개사 같이 얘기해봤고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 빌딩 언니 빌소굿 그리고 필승 부동산을 구하다 구독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모두 부자 되세요. 안녕. 안녕.